지난 에피소드에서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암흑물질이라는 미지의 존재를 추정하게 되었는지 그 간단한 역사를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암흑물질을 대체하고자 등장한 아주 신박한 이론, 수정 뉴턴 역학, 몬드 가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저타임즈, 한때 암흑물질을 대체할 것이라 기대받았던 몬드 가설을 소개합니다. 몬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중력은 단순한 뉴턴의 만율력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일상 속의 중력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표현되는 중력 법칙에서 중력이 훨씬 약한 세계에 적용되는 근사치일 뿐이죠. 지구 위에선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단순한 뉴턴의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물체 운동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바로 옆처럼 중력이 훨씬 강하게 작용하는 곳에선 상대성 이론의 효과도 훨씬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더 이상 뉴턴의 방식만으론 묘사할 수 없게 되죠. 그렇다면 혹시 반대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지구에서보다 훨씬 강한 중력이 작용할 때까지를 아우르는 더 보편적인 원리라면, 반대로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약한 중력이 작용하는 세계로 간다면 더 미약한 스케일의 중력까지 아우르는 반대 방향의 보편적인 중력 원리도 숨어 있진 않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하는 뉴턴 방식의 만율력 법칙은 보다 보편적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 중력의 세기가 약할 때 해당하는 근사치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훨씬 더 약한 스케일의 중력까지 아우르는 또 다른 보편적인 원리에서 비교적 중력의 세기가 강할 때 해당하는 근사치가 바로 뉴턴 방식의 중력 법칙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태양계 스케일을 벗어나서 우리나 가장자리처럼 아주 먼 거리까지 벗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중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빠르게 약해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 태양계 스케일을 벗어나 훨씬 먼 거리까지 벗어나게 된다면 어느 순간부턴 거리 제곱이 아닌 단순히 거리의 반비례해서 중력이 약해지는 식으로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런 식의 변화가 가능하다면 암흑물질의 가장 유력한 관측 증거 중 하나인 은하 외곽을 빠르게 돌고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더 간단하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은하 속 빛의 분포는 은하 중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은하의 별 질량 역시 대부분 은하 중심부에 몰려있겠죠. 그리고 은하 외곽으로 벗어나면서 은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늘어납니다. 그 먼 거리에 떨어진 별을 붙잡고 있는 은하의 전체 중력은 은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빠르게 약해져야 하죠. 앞서 천문학자들은 이 단순한 예측을 통해 은하 외곽의 별들은 은하 중심부 별들에 비해서 더 약한 중력으로 붙잡혀 있을 것이고 당연히 더 느린 속도로 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측한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은하 가장자리의 별도 은하 중심부 별 못지않게 아주 빠르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려면 은하 외곽까지 겉보기보다 훨씬 많은 질량이 고르게 퍼져 있어야 한다고 추정했죠. 결국 이 질량 분포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암흑물질을 가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중력이 아주 약하게 작용하는 은하 외곽 정도의 스케일로 갔을 때 중력이 작용하는 효율이 생각보다 더 강했다면 어떨까요? 즉 은하 외곽에 놓인 먼 거리에 놓인 별을 붙잡고 있는 은하 전체의 중력이 단순히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빠르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반비례해서 약해지는 식으로 조금 더 천천히 약해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은 더 강한 중력으로 은하 가장자리의 별들은 은하 전체가 가하는 중력에 잘 붙잡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별들이 은하 외곽까지 가도 계속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것을 암흑물질을 추가하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게 되죠. 바로 이것이 중력이 훨씬 약한 스케일에선 중력이 작용하는 효율이 달라질 수 있고 단순한 뉴턴의 방식보다 조금 더 중력의 효과가 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수정 뉴턴 역학 몬드 가설의 본질입니다. 재밌게도 몬드 가설은 지금까지 관측된 다양한 은하 속 별들의 움직임을 꽤 잘 재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암흑물질을 대체할 새로운 중력 이론으로 주목받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천문학자들은 몬드 가설이 단순히 파라미터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몬드 가설을 더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관측 증거는 없을까요? 몬드 가설의 핵심은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두 물체가 주고받는 약한 스케일의 중력이 기존의 뉴턴 법칙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살짝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몬드 가설에 따르면 멀리 떨어진 주변 은하들에 의한 중력의 효과 역시 생각보단 조금 더 강할 수도 있죠. 만약 어떤 은하가
주변에 이웃한 은하가 하나도 없는 텅 빈 공간 속에 홀로 있다면 이 외톨이 은하 속의 별들은 오직 그 은하 자체 중력에만 붙잡힌 채 궤도를 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은하 주변에 멀찍이 이웃한 은하들이 존재한다면 그 은하 속의 별은 자신을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은하 자체 중력뿐 아니라 자신을 바깥으로 잡아당기는 외부 은하들에 의한 중력의 효과까지 함께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은하들에 의한 중력의 효과는 각 은하 속 별들의 속도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이처럼 외부 은하들에 의한 중력의 효과가 생각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현상을 외부 장효과 (External Field Effect라고 부릅니다. 우선 외톨이 은하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톨이 은하 속에 살고 있는 별들은 오롯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은하 자체가 은하 중심 쪽으로 붙잡고 있는 강한 중력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별은 그 강한 중력을 구심력 삼아서 빠른 속도로 은하 가장자리를 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멀리 주변에 이웃한 은하들이 바글바글 있다면 반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은하 바깥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외부 은하들에 의한 중력의 효과를 함께 느끼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은하 중심 쪽으로 향하는 구심력의 세기는 약해지게 되죠. 그리고 은하 가장자리를 도는 별의 속도도 조금 더 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변에 이웃한 은하가 없는 텅 빈 공간 속의 외톨이 은하에서는 별들이 은하 외곽까지 가도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웃한 은하가 많은 높은 밀도의 환경에 살아가는 은하라면 그 속의 별들은 은하 외곽으로 가면서 조금 더 느린 속도로 돌아야 하죠. 따라서 주변 환경이 텅 빈 외톨이 은하와 주변에 이웃 은하들이 바글바글한 환경에 살아가는 은하들을 비교한다면 정말 몬드 가설이 이야기하는 외부 장 효과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놀랍게도 이 효과로 의심되는 차이를 실제 관측 데이터를 통해 입증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기도 했는데요. 천문학자들은 회전하고 있는 은하 153개를 비교했습니다. 이 중엔 주변에 이웃한 은하가 거의 없는 외톨이 은하도 있고요. 주변에 이웃한 은하들이 많은 인싸 은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외톨이 은하들은 은하 중심부터 외곽까지 가더라도 계속 별들이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궤도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주변에 이웃한 은하가 많은 은하들에선 은하 외곽으로 가면서 별들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는 분포를 보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주 멀리 떨어진 외부 은하들에 의한 중력의 효과가 뉴턴 법칙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외부 장 효과의 증거, 즉 몬드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 단순히 수학적인 유의에 머물러 있던 몬드 가설을 실제 관측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지금의 암흑물질 가설이 완벽하게 부정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미 지난 수십 년간 암흑물질의 존재를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들은 켜켜이 쌓여왔죠. 수천만 수억 개를 넘는 멀고 가까운 다양한 은하들은 모두 일관되게 기존의 암흑물질 모델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발견은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품고 있지만 아직은 153개 은하만으로 분석한 하나의 작은 증거의 파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파편이 결국엔 더 거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몬드주의자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주류 천문학계에서 몬드는 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21세기가 되면서 여전히 몬드 가설이 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벽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바로 암흑물질을 지지하는 또 다른 견고한 증거, 은하단의 중력 렌즈, 그리고 빅뱅이 남긴 흔적,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때 주목받았던 몬드 가설로 쉽게 종지부를 찍을 줄 알았던 암흑물질 전쟁은 또다시 새로운 더 기나긴 싸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주먼지 엔터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